제가 그때 그 집을 샀으면 전 지금 10억 정도는 자산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세를 줘야 되는데 내가 연예인인데 내가 세입자에서 장단점이 있어요. 내 집을 가지는 거하고 또 월세를 사는 거하고는 내가 만약에 돈을 못 번다. 그럼 나한테 누가 내 생활비를 줄까? 오늘은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서동기 박사님과 그리고 김현영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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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내 집 마련은 필요한가요? 뭐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예. 장단점이 있어요. 내 집을 가지는 거하고 또 월세를 사는 거하고는 항상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세요. 또 내 집을 가지면 좋은 점이 많이 있죠. 장점이 이사를 자주 안 다녀도 된다는 거하고 내 집을 가지고 있다는 점. 반면에 단점도 많이 있어요. 또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취득세 내고 나중에 양도세 빼고 하면은 나중에 이것저것 계산해 보면 뭐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도 뭐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못 만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월세를 살게 되면 남은 돈으로 소비도 할 수 있고 또 뭐 레저도 즐길 수 있고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영 씨는 집을 어떻게 앞으로 살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빅톡TV 나오기 전까지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집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 진실 속에는 제가 부러웠던 것 같아요. 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내 스스로 그래 난 그냥 오늘까지만 행복해. 그럼 난 엄청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내 굴레에 갇혀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정말 속마음은 내가 집을 갖고 싶구나. 사람들은 제가 갖고 있는 뭐 김현영이다. 뭐 과거에 잘 살았다. 아니 그 정도가 없겠어? 막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데 앞으로는 그 정도보다 더 있어. 집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부를 추적해 보려고요. 내 집 마련을 하시겠다는 그 결심이 쓰신 거예요? 당연히 섰죠. 얼마 전에도 제가 집값을 알아봤어요. 안성에 5천만 원이면 내 집 마련 가능하더라고요. 서울 놔두고 안성?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컨테이너로 이렇게 집을 새로 미국식으로 짓는데 그게 25평형이 한 5천만 원이면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로 와 그럼 안성 가서 살면 되겠네. 내가 5천만 원이면 그런 집을 사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사실은 집이 없어서 서름을 당해본 적이 많아요. 원래 제가 애견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강아지가 있다고 하면 집을 안 주려고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사할 때마다 강아지를 차 속에 숨기고 또 그거를 계속 숨겨야 되니까 카톡에도 내 사진을 못 올리는 거예요. 집주인이 볼까봐. 네. 강아지 같은 거. 왜냐면 있으면 바로 나가라고 그러거든요. 네. 나한테 있어서 강아지는 그냥 자식이지 어떤 동물이 아니거든요. 개를 데리고 숨어서 사람이 안 보이는데 차 속에 막 숨겨 있다가 다 옮긴 다음에 몰래 숨기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우리 집에 오는 거가 싫은 거죠. 왜냐면 자꾸 소문나면 누구 네. 귀에 들어가니까. 네, 네. 이게 내 집이면 너무 떳떳할 텐데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을 이렇게 공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우리 강아지가 컥컥컥거리고 막 짖거든요. 해소천식이 있어서. 그랬더니 현영이가 우리를 안 데리고 가는 이유가 할아버지랑 살고 있다고 집에. 강아지가 할아버지. 옆에서 짖고 있으니까 그래서 집에라. 저 동네에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할아버님 같이 할아버님을 모시고 산다. 내가 살아서 우리 집 공개를 안 하고 그렇게 산다. 네. 이게 집 없는 서름 중에 하나고 앞으로 뭐 집이 생기면 오픈하겠지만 또 사람들이 다 또 강아지를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강아지도 그렇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네. 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그렇게 살았죠. 네. 요즘 강아지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많이 있어요. 강아지 근데 좋아하는 그런 분들. 사람들이 집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요번에 월세 들어갈 때 집주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개 키우냐고 그래서 내 개는 아니고 언니 개다. 근데 계약서에 쓰래요. 뭘 썼냐면 이 집을 자기가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놨는데 강아지가 물어뜯은 건 내가 다 변상하고 나가야 된다고. 네, 원상복귀. 네, 원상복귀. 네. 그래서 요즘엔 이런 걸 계약서에도 쓰는구나 그러고 제가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세를 줘야 되는데
아, 내가 연예인인데 내가 세입자에서 내 강아지가 해놓으면 그리고 강아지한테 교육시켰잖아요. 절대 물어뜯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다 사진 찍어놓고 그랬을 때 너무 슬펐어요. 네. 제가 최근에 이런 지금 그 고객이 의뢰를 하신 분이 계신데요. 내 집 마련하면 젊은 분들만 집을 사는 게 아니고 노부부께서 이제 집을 산다고 오셨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아, 내가 나이가 먹으니까 어디 집을 얻으러 갔더니 집을 안 주더라. 그리고 아. 예. 그런 거 되게 많이 해요. 네, 시험 아파트도 네. 이제 오래된 아파트니까 혼자서 독거사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도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항상 보였던 분들이 네. 많이 안 보이고 네. 이제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주인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혹시 우리 집 계단에서 넘어지셔가지고 다치면 이거 집주인한테 또 책임을 묻지 않냐, 뭐 이런 걱정도 하시고 맞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집을 임대를 안 주신대요. 그래서 몇 번이나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이런 이제 집 없는 서러움을 겪어 보시니까 아 그래도 집은 하나 있어야겠다. 이제 연세가 꽤 드셨는데도 네. 내 집 마련을 하러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내 집, 내가 살 집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노부부도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꼭 필요하죠. 네. 네. 집 한 채 가지는 굉장히 좋은 게 나중에 또 영목이지라고 있거든요. 그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현금을 주는 게 영목이지라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수입이 하나도 없어도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그런 큰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 현영 씨가 내 집을 좀 마련해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시면서 어떤 노력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부터 하려고요. 지금부터 네. 여태까지는 하신 적 여태 없고. 해본 적이 없는데 생각해보면 내가 부동산에 진짜 관심이 없었는데 주변에 이렇게 보면 속마음은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부러웠다고. 아, 이 집을 샀으면 나도 얼만데. 아, 저걸 샀으면 얼만데. 근데 사실 마음은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집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집을 거래해 본 적도 없고 집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돈은 조금 있어요. 이렇게 다 끌어모으면 여기저기 분산돼 있는 거. 그러니까 뭘부터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박사님? 근데 이제 집을 꼭 사야 되겠다는 아까 뭐 강아지 때문에도 뭐 집을 꼭 사야 되겠다 이런. 근데 인생의 목표가 평생 집을 사는 데만 목표를 가지면 네. 그러면 나중에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못 하고 또 소비도 못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집으로 꼭 삼을 필요는 없고 집이라는 것은 나중에 수입이라는 게 많이 생기고 어느 정도 저금이 축적이 되면 그때 집 살 기회가 생기는 거지. 제가 없어 보여요? 아니 없어 보이진 않아요. 없어 보이진 않는데. 어느 정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모인 다음에 아니, 조금 전에 그 안성 쪽에 가면은 뭐 5천만 원? 5천만 원이면 산다 그러는데 아. 거기서 조금만 더 지방으로 내려가면 그 신문에 보셨죠? 그 한 달 월세가 1만 원짜리 아파트가 있죠. 1만 원이요? 네, 그 군에서 워낙 사람들이 없으니까 아, 1만 원짜리도 있어요? 아파트 와서 1만 원 월세를 1만 원 주고 사는 데가 있어요, 지방에. 글로 내려가라고요? 아니요, 내려갈 필요는 없죠. 내려갈 필요는 없는데 근데 집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나라가 집착을 많이 가지는 꼭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집을 꼭 사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현영 씨도 이제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근데 내 집 마련하려면 이제 험난하죠. 돈을 벌어야죠, 돈을.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을 아무것도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돈을 먼저 벌어야 되고. 그동안에 이제 집에 아마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집 사는 거에 네, 대해서. 없었죠. 예. 주식에만 관심 있고 집은 예. 별로 관심이 없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자꾸 잃고. 근데 부동산에 넣어놓으면 부동산은 떨어질지언정 없어지진 않아요. 부동산은 또 그럼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거든요. 네. 상향해요. 뭐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우상향해요. 그러니까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방법은 방법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어떻게 처음에 일단 뭘 스타트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집이 어느 정도의 집인가. 가급적이면 서울이 좋겠죠. 서울 예, 중에서. 예. 밑으로 내려가면은 조금 지방으로 가면은 오를 가능성도 상당히 떨어지고. 그럼 서울에 어디? 시흥이요? 그거는 찾아봐야죠. 항상 그 부동산을 성공하는 사람들은 발로 열심히 뛰어다녀요. 아, 열심히 뛰어다니고 뭘 봐요? 그럼 그 부동산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조건들을 보고? 그 지역에 있는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그 동네에 이제 부동산 이 다니면 신뢰성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동네에서 오래 하시던 분들은 다 신뢰성이 있어요. 어디 뭐 기획부동산처럼 뭐 좋은 거 사세요 이런 사기성 부동산 말고 동네에 신뢰성 있는 분들 많이 만나면 그분들이 정보를 굉장히 많이 줘요. 그 부동산에서 진짜 금매들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부동산이 폭등할 때도 금매는 항상 나와요. 또 폭락할 때도 또 비싸게 잘못 사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을 구석구석 다 몰라요. 그럼 지역에 있는 부동산 오래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제일 전문가예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향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럴 때 덜컥 사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그분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면 흐름을 느껴져요. 흐름을. 공부를 하면. 네. 박사님,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실제적으로 내 수입이나 지출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해야지만 관리해야죠.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그동안에는 수입 있는 걸 다 써왔다면은 네. 또 수입 있는 걸 은행에만 집어넣었다면은 그걸로 이제 부동산으로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부동산을 사버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부동산이 좀 떨어지면 금매로 내놓게 돼요. 그럼 손해를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돈을 갖다가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은행에도 얼마 있어야 되고 부동산에도 얼마 있어야 되고 주식에도 뭐 주식은 뭐 그동안에 망했으니까 하지 마시고 네. 은행이나 집에 이렇게 나눠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다 올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집을 사게 되면 아무래도 지출을 줄여야 되고 수입에 비해서 쓰는 돈도 좀 줄여 나가야 되고 그 강아지 고기 먹이죠. 고기 먹이지 말고 이제 그냥 사료만 아주 싼 사료만 먹이고 그냥 니네들 미안하다 이제 오늘부터 난 집을 사니까 아니 그 사료를 절약하라고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용을 최소한 지출을 줄여가지고 집에다가 투자를 하는데 그 예금도 어느 정도 놔둬야 된다는 거죠. 올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인하면 아까 그런 문제가 생겨. 조금만 떨어져도 팔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를 많이 보고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부는 수입에 맞춰가지고 대출 이자도 이 정도면 내가 갚아 나갈 능력이 되겠다. 그리고 이자 정도는 내가 몇 년 정도는 낼 수 있는 그런 자금은 예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도 이제 한 말씀 드리면 집을 만약에 사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강아지 고기도 먹여야 되고 네. 나 뭐 쓰고 싶은 것도 써야 되고 네. 이러면은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더 열심히 일해서 네. 그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목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럼 목표가 없었거든요. 그런 것도 집을 하나 효과가 있을 것 삼으로써 목표를 생기는 거는 그게 그 인생에 굉장히 기쁨이 될 수도 있어요. 남자를 사는 것보다요? 네, 훨씬 낫죠. 같아요. 남자보다 집을 사는 집이 게? 좀 더 빠를 수도 있어. 남자를 잘못 사면 집을 뺏길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집을 사가지고 열심히 저축을 하고 저축하고. 돈을 많이 벌고 뺏긴 사람 많이 봤어요. 뺏긴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데다가 또 우리 이제 현영 씨는 자식이 없지만 저희 네. 자식 있잖아요. 네. 박사님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박사님도 이렇게 내가 나이 더 먹어서 수입이 없다. 그럼 자식들이 혹시 내 생활비를 줄 거라고 기대하시는 마음이 아니요, 기대는 없죠. 없으시죠? 그럼요. 네, 저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럼 나는 지금 수입이 있어서 뭐 이렇게 이제 살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돈을 못 번다. 그러면 자식도 생활비를 안 주고 그럼 나한테 누가 내 생활비를 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집에 하나 네. 있으면 된다는 거죠. 집이 아까 영목이지. 그 주택 연금이라고 해서 이거 주택이 나한테 생활비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사실은 제가 연금도 부었다가 안 먹거든요. 어머 왜냐하면 죽을 것 같아서 내일 모레. 그래서 근데 요즘 또 몇백만 원이 밀렸다고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내시면 그것도 내야 나와요. 어떻게 항상 죽는 생각만 한 거예요, 여태까지? 네, 왜냐하면 제가 귀가 조금 해갖고 지금 오래 산 거예요. 40살서부터 죽는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더라고요. 아마 100살 넘게까지 살 거예요. 내일 죽는다면서 100살 넘게까지 살 거예요. 우리 현정 씨 이제 집을 살려고 마음 먹었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이 집 사는 거에 대한 각오 한 말씀 해주세요. 말하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부정적으로 몸이 아프고 안 좋은 일만 일어나서 저는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제 집도 사고 다시 한번 스타가 될 거야. 제2의 전성기가 올 거야. 그래서 내가 내 멋진 집을 사람들한테 공개할 거야. 이렇게 마인드를 바꿨어요.
네, 어머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네.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집을 공개할 수 있겠네요. 네. 멋진 집을. 아니 이제 제가 집을 어떻게 사는지 그 과정을 빅톡 TV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드려요. 네. 앞으로 그 과정을 좀 보여주세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